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과거 입시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더 플러스 수학학원에서 원장님과 같이 과거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강사 이재훈 원장 권도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수업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원장님과 이재용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간단하게 이제 올해 변형된 이제 학생들 시험에 관해서 저희가 예전에 과거 1학년 학생들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과거를 갔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 중간 정도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간까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마무리를 해두자라는 의미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뀜으로써 과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수, 미이수 관련해서 학생들이 미이수가 되어버리면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거에서 그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0점이라는 점수를 학생들에게 베이스로 시험 문제를 올해는 다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시수 6으로 수학을 계산을 했었다면, 지금은 공통수학 1을 3시수, 공통수학 2를 3시수로 두고 시험을 따로따로 치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6시수로 계산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게 3시수, 3시수 나뉘어서 각각의 선생님이 각각의 문항을 출제하고 각각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 T 선생님께서 공통수학 1을 출제를 하시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합쳐서 4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실제로 개념원리나 RPM이나 이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평균 점수가 50점대에 그치거든요. 그럼 이 말은 40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과거에서도 좀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 내에서도 실제로 보면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입학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수학 공부를 할 때에 개념서, 유형서 정도는 자기가 한 권을 반드시 잡고, 꼭 실력 정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개념원리나 아니면 보통 요즘 애들이 많이 푸는 게 일반고 학생들은 마플 시너지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요, 센수학보다는. 그래서 마플 시너지 정도의 문제집을 충분히 좀 여름방학 동안에 한 권 정도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주면 학생들에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티 선생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설명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달라지긴 할 건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제 뒷부분에서 어렵게 내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방향을 좀 잘 들어두면 어느 정도 고난도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교 프린트, 이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마다 매번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 프린트 문항에서 이제 어려운 문항 3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40점까지는 풀이 과정 없이 그냥 답만 맞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60점은 풀이 과정에서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거 학생들은 합격 이후에 최대한 본인이 모르는 문제도 끝까지 서술할 수 있는 힘, 8점 내에서 6점을 받느냐, 4점을 받느냐, 2점을 받느냐, 거기에서도 엄청난 점수 차이, 등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합격 이후부터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문제도 아는 부분까지는 모두 다 서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학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들을 실제로 한 번씩 보시면 아마 학생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수학을 대부분 또 좀 잘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그냥 고등수학을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냥 이런 거 뭐 전개해라. 이런 거는 곱셈 공식 해라. 아마 친구가 보고도 아마 놀랄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 이런 문제를 1번부터 8번까지로 단원마다 한 문제씩 출제해서 쉬운 문제들로 구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점까지 해서 하나도 실수 없이 좀 온전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거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 2를 RPM 문제집이든 마플 시너지 문제집이든 유형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틀리지 않는 수준이 되게끔 학습의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문항들부터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들도 있고 증명하는 과정들도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공통수학 2와 1의 좀 차이는 1은 시험 시간을 60분을 주고요. 공통수학 2는 시험 시간에 100분을 줍니다. 이거는 뭐 내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공통수학 2도 마찬가지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총 40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원에서의 기본적인 공식과 연산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또 40점까지 반드시 맞추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들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도 상당히 길고요. 이 숫자 계산이 실제로 일반 문제집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점 자체를 주더라도 1,5, 마이너스 2,2 일반 시중의 문제집에 있는 정도의 숫자를 주는 거였다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등급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을 보시면 8,52, 28,0 그 다음에 18,10 이렇게 점 자체를 좀 지저분하게 주면서 학생들이 끝까지 적을 수 있는 그 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 학생이 얼마만큼 자기가 아는 거를 당황해하지 않고 끝까지 서술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숫자 지저분해서 처음에 계산하다가 복잡하다 넘어가면 점수 하나도 못 얻는데 그 계산이 지저분하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문구들을 조금씩 적어 나가면서 가면 5점 중에 그래도 학생들이 부분 점수로 2점, 3점까지는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끝까지 서술하는 그런 힘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을 구입해서 다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단원들의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서술할 수 있는, 그냥 답만 맞추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끝까지 서술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중간고사만 그럴까 싶어서 했는데 오늘 과거 학생들 1학년이 이제 공통수학 2를 시험을 쳤는데 공통수학 2 시험도 이번 기말고사도 보면 실제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점까지는 각 단원마다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 골고루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 뒤에서부터는 학교 선생님들이 요 두 가지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따로 언급을 하셨고요. 요 두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겠으니 공부를 해두어라 라고 언급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들은 일단 뭐 정석 연습 문제나 그리고 다행히 21번 문항이 실제로 가장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21번 문항은 2021년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는 학원에서 이제 시험 전날에 이거 가지고 학생들과 구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원장님 강의실로 가서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서술하는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시험지를 받았었을 때 선생님 그 시험 전날에 구술한 거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먼저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숫자는 조금 달랐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이 직접 서술해 감으로써 이 문제가 온전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백지로 제출하던 거를 끝까지 서술할 수 있는 힘이 100분 동안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은 문제로 나왔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여기 10번까지는 좀 평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요즘에는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작년까지는 공통수학원 수상하를 한 번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나름대로 많이 어렵고 쉽다라고 내는 문제 역시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200점 내에서 점수를 주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40점까지는 아주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꼭 자녀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어떤 유형서를 들고 자기 스스로 끝까지 적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했었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시고 저 이제 수업 때문에 잠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8월 31일 날 과거애들 원서 접수, 우선 과거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8월 31일까지 이제 서류를 다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받아가지고 출석 면접 단계가 있고, 1차 면접 단계가 있고, 거기 합격 안 해도 이제 2차 면접, 소집 면접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이게 1단계입니까? 저희 학원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오늘부터가 8월 30일 원서 접수할 때까지, 그 단계를 1단계로 잡고, 요때 준비해야 될 게, 제출 서류가, 이제,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집어넣거든요. 그거 작성하는데 요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1, 2학년 때 같이 생활하는 애들은 이미 세팅을 좀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그걸 준비 안 한 애들은 요 기간에 이제 자소서와 생기부는 그냥 하고 학교에서 떼면 되고,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는 문항이, 자소서 문항이 4문항이죠. 네 문항이죠. 첫 번째가 지원 동기가 적어야 되고, 800자 정도. 400자 정도 적고, 두 번째가 이제 수학 탐구 주제 2-3개를 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과학 탐구 단계. 자료 탐구한 거를 한 2-3개 적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이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야 되는 건데, 요 자소서를 쓰려 그러면 아까 말씀 수학 주제를 한 2-3개 잡아서 자기가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고 있는데, 5, 6학년부터 하고 있는데, 걔들이 이제 어떤 제가 수학 주제를 주면, 이제 저끼리 토론을 내가 이렇게 우리 다면체 탐구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거. 그끼리 제가 자료를 주고 수업을 좀 해주고, 제가 유튜브나 구글이나 아니면 AI 이용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제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토론회가 저끼리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보통 제가 팀을 4명 맞췄는데 그 4명이 이제 어떤 애는 이제 뭐냐면 자료 수집해가 정리하는 거라.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서 틀을 주면 그 보고서에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타이핑하고. 어떤 애는 발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4명이 한 조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중3 애들 동생들
설명을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은 정말 잘해요. 제 생각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좀 다른 건데 그렇게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좀 뭐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설명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 안에 이제 이 발표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제가 시도를 해본 학교 가서 선생님들인데 학기 말 끝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생기부에서 어떻게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된다고 제가 애들을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잘 안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점시. 왜냐하면 과거를 예를 들면 생기부가 들어가는데 제출서로 들어가는데 1차 면접 때 그 자소서하고 거기 생기부에 세특 보고 질문이다. 그러니까 걔가 생기부에 세특이 적힌 내용을 진짜 선생님이 그냥 적어준 건지 지가 진짜 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지가 이렇게 탐구하고 나서 발표까지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가감없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걸 평상시에 저희하고는 좀 이 중1, 초등학생부터 중3까지는 훈련을 많이 좀 시켜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훈련을 시키는데 실제 이 소리가 안 나네요. 다음으로 발명을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얘는 현재 중3인데 중3인데 한 2년 정도 제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 지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지가 탐구한 거를 실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계속 몇 번 해보면 면접장에 들어가서 저 질문에도 가감없이 지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탐구 활동을 했어야 이걸 어떻게 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탐구 보고서가 한 2-3개를 해야 됩니다. 주제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10대까지 가지고 애들 돌려요, 그냥. 애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좀 도형 파트에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탐구 어떤 이 다면체라든지 피타고라 정리라든지 아니면 삼각기 넓이 구하는 거라든지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대수 쪽 좀 약하다 그러면 그쪽에 탐구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개를 선정해서 2번 문항에 보면 800자 내외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구 주제에 대해서 제목과 결론밖에는 못 적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은 그 자소서 안에 못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관들은 제가 한 10몇 년 됐나요? 한 20년 가까이 갔는데 과거 애들 이렇게 면접 대비 시킬 때 보면 거의 자소서나 세특에 자기가 적은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제가 연습을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걸 바탕으로 2번, 3번에 근데 과학은 저희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과거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에 수학과학 조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던데 저는 과학이 안 되고요. 과학은 과학학원에서 좀 이렇게 지가 탐구한 것을 좀 가져오면 그거를 좀 요약 정리해서 자소서 안에 넣는 작업은 제가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과학은 과학학원에서 미리 1, 2학년 때 탐구할 건 수학에 비해서 과학이 진짜 많거든. 그런 걸 미리 탐구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가 갖고 있다가 이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 부분 넘어가면 1번 문항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 그 다음에 울산 과거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입학해서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할 거다 이런 거를 한 300-400자 정도로 이렇게 서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에 발린 소리라서 이거나 4번 문항의 인성문제, 협동력이 있나 리더십이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적어내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2번의 수학하고 3번의 과학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적어내는가. 잘 적어내는 건 대충 적어내는데 그 내용을 애가 얼마나 숙지하는가가 중요해요. 특히 그게 보면 선행하기 했다고 해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적어내고 어떤 데는 대학교 과정을 적어내는데 내는 순간부터는 얘는 이제 그거를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외우고
상상하고 막 해야 돼요. 진솔하게 그냥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튀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과거 선생님은 과학고에서 수업을 하시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은 더 빠삭하게 아는데 중학생이 잘난 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펀펀히 깨질 수밖에 없고, 그 깨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면접 준비시키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도 모르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자기도 아는 척해서 설명해 봐야 힘들어져요. 또 다른 한편은 생기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기부에 실제 자기 경험이 있는 건데 그냥 뭔가 쉽게 적어 놓으면은 그 상황을 물었을 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이제 소설로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애들이 긴장했을 때는 진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 했던 것은 그냥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설 쓴 거는 나올 수가 없거든, 긴장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면접 보는 선생님들이 얘 눈빛만 봐도 첫 마디만 들어봐도 제가 지 경험인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압니다.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소서의 첫 번째 생명은 진솔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들어주고 엄마가 부모가 만들어준 거는 금방 털려가요. 그러니까 지 어떤 중3, 1, 2, 3학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거기에 가감없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대개 이제 그 고등부 과정의 선행 심화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그래야 내가 자소서를 잘 적는 이게 아니고요. 중학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몇 번 말씀드린다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왜 180도인지 이걸 물어요. 이걸 묻는 거지 아까 말한 정적분의 적분이나 미분이나 이런 개념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자소서의 완성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과거 준비하는 애들은 4월달에 5월달에 한과형이나 대과형이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일부러 원서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한과형, 대과형 목표를 하는 건 아닌데 과거를 목표를 하는데 왜 쓰게 하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써보고 또 시험 1차 서류 전형은 거의 다 통과가 되거든요. 갔다 오면 2차 시험 가보면 이제 지가 얼마나 자기 실력을 아는 거거든요. 과거 9월 달에 이제 시작될 때는 한번 깨지고 나면 그만큼 애들이 내성이 생겨. 그래서 3월 달에 보통 1, 2월 달에 한과형이나 대과형 이렇게 자주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과거 준비할 때 이거 그냥 가져오면 돼요. 단지 이제 이쪽 학교들하고 울산과거의 차이점은 2번, 3번 문항인데, 그러니까 그쪽 학교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으면 돼요. 구체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울산과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수학과 과학.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 요 자소서를 울산과거 자소서 문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가 되고 이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자소서 쓰고 탐구하는 데만 시간 보내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9월달에 시작되는 수석 면접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수석 면접에 1차 면접 때 아까 말씀드린 자소서하고 생기부하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은 중학교 교과 내용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애들인데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못해요. 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념은 아는데 그 수학적인 용어들이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아는 상식으로 자꾸 어떤 정의를 해버리니까 면접관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중1, 2, 3, 1학기, 2학기 나눠가 거기에 나온 용어들 정의하고 개념들 정의하고 정의들 증명하는 거. 근데 이제 칠판에 나와서 얘처럼 이렇게 칠판에 나와서 설명하면 애들이 잘 하거든요. 근데 실제 면접 들어가면 칠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 보고 말로 구술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칠판에
지금 현재 정사면도 주의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3년 주의하고 제가 보기에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 발표는 진짜 잘하거든요. 발표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 제가 구술로 이렇게 묻잖아요. 구술을 하게 되면 애가 자꾸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 훈련을 지금 이때 시켜놔요. 그러니까 그걸 참 훈련을 9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키려면 중학교 1, 2, 3학년의 수학적인 용어나 지가 그 수학적인 용어를 암기해야 되고요. 수학에 특히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증명 문제 많거든. 몇 가지는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달문이나 삼각형, 사각형, 원파트나 이 파트는 증명할 게 진짜 많거든. 그걸 지가 직접 증명을 다 해봐야 돼요. 증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얘처럼 잘합니다. 우리 애들은 잘하는데, 그걸 실제 구술로 말로 설명하는 거는 애들이 잘합니다. 그거는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킬 건데요. 그 전에 내용부터 숙지시키는 게 7, 8월달에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고, 저요, 그거를 샀어야. 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좀 입에 말린 소리인데 하여튼 7, 8월 달에는 뭐냐 그러면 중학교 과정 내용 중1, 3거 다 마스터하고 영어 외우고 성질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자소서 쓰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가 뭐냐 그러면 8월 31일까지 서류 전형을 다 하면, 다 제출하면 9월 아마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11일 한 5일까지 아마 출석 면접해 1차 면접 기간인데 오늘 학교별로 추첨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그걸 애들을 불러서 지원자들을 불러서 과거에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요때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하고 자소서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내용을 구술로 이제 면접하는 거거든요. 보통 방이 한 3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방이 있고 과학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3개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애들 쭉 가면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분식 각각 방에 있고 돌아가면서 면접.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중학교가 좀 많으니까요. 울산에 중학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0몇 개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날짜별로 정해서 들어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맞는데 그때 이제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얘만 자꾸 중학교 때 우주에 관한 진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맨투맨으로 저하고 앉아서 압박 면접을 시킵니다. 하고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말할 수 있게 놔두거든요. 근데 압박 면접 실제 면접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애를 자꾸 당황시킵니다. 그게 기선이나 아니면 그때 애들이 대개 애들이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애를 자극시키거든요. 흥분시키고 이렇게 이때 애가 있는 거 없는 거 지실력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왜 불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지 않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몰려가니까 피해라 우리 문 열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살려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긴장한 상황이면 진짜 남은 건 실력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야 뭔가 여유 있었는데 실제 압박을 했을 때는 진짜 자기 실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자기가 말한 거면 그 시기도 말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는 그 긴장한 상태는 하나도 말을 못해요. 하다가 하고 끝나요. 그 전에 얼마만큼 애들이 말을 하게 만들 거냐. 자기 자소서나 생기부 내용을 갖고 말하게 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해도 긴장은 좀 될 건데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뭔가 했던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계속 표현하게 하고 말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되는데
보통 짧은 애들은 5분이요. 긴 애들은 한 15분, 20분 가거든요. 그럼 보면 어떤 애가 유리한 건가요? 5분 만에 끝낸 애가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한 15분, 20분 간 애가 유리한 건가요? 15분이 5분 넘습니까? 5분 정도는 두 가지 케이스죠. 애가 완전히 번아웃 돼서 더 이상 면접관이 질문을 못하는 상황. 하면 우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울리는 걸 가장 겁내거든, 그 면접관들이. 애가 자기 앞에서 울어버리면 그 다음 면접 안 돼요. 그래서 대충 하고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 뭐냐면 애 눈빛이나 한 가지 딱 질문하고 딱 드러나요. 얘가 준비된 애인가 안 된 애인가. 근데 한 20분 정도 가면 그죠. 얘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합격과 불합격선 경계선에 있는 애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아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 9월달에 11월 시킬 때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혹독하게 시켜요. 그래야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가 당황하네. 우리 소연 같은 경우는 울어버릴 것 같거든. 일부러 팍 자존심을 건드릴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딱 말려드는 순간 걔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바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이게 과거 입시나 선거 입시는 실력 싸움이 아니고 뭐 멘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낸 데가 없고 애들이 순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낚시를 딱 던지면 그거 걸려들어서 완전 번아웃 돼요.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달 면접 연습할 때 혹독하게 제가 울려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이 돼야 아까 대과형도 말씀드렸는데 왜 거기 보냈나 그러면 지가 거기 가면 지 실력을 알거든요. 물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애 하나 대과형 보내보니까 어제도 문제 폭개하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가설을 다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지 나름대로 전개를 하더라고요. 와, 그건 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멘탈 싸움. 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카이스트 간내 포스텍 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애들인데 너희들은 학원에서 과거 1학년 3학년까지 계속 수학 구수를 하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좀 긴장하고 어떻더나 라고 물으니까 한대는 이제 카이스트 간 친구는 여기 할 때는 긴장 안 되는데 직접 면접할 때는 좀 긴장이 되더라. 우리 저보고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또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면접을 계속 수학 문제를 계속 앞에서 풀어도 실제 막상 면접이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면접은 좀 괜찮게 봤다라고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긴장한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키다. 그때 지 실력이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말을 시킬 거니까. 주로 저희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애들이 앞에 나와서 질문해서 가르치게 계속 말하게끔 만드니까 그거는 처음 해보면은 그래요. 딱 구술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앞을 보거나 이래 하는데 처음 하면 항상 이렇게 해가 여기만 보여요. 자, 디테일만 보여줘요. 어려워도 질문하는 애도 얼굴을 만나야 질문을 할 거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눈을 마주쳐요. 그전에 눈 못 맞추시다가 맞추었을 때 풀다가 하다가 막히요. 그러면 제 얼굴을 봐요. 그럼 거기에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준영이 같은 경우가 처음엔 쭉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과정은 최소한 이제 자기 실력만 쌓으면 면접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근데 그 연습을 이제 시키는 거고, 바이너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은 정말 쭈삣쭈삣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일단 애들은 또 요즘 애들은 그래요.
나와서 처음만 쫄지 잘 발표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어머니들이 아버님이 실제 애들의 모습과 학원이나 딴 데에서 무슨 다르니까 걱정 우리 아는 소극적이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하지만 사실은 상황만 오면 말을 잘하니까요. 저는 좀 연습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그 생각해요. 연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애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애들은 쉬워요. 아까 발표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가 알면 제가 코칭할 게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하거든. 근데 아무리 머릿속으로 많이 틀어도 발표하라면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런 말은 못해. 근데 걔가 문제 푸는 거 보면 개념적으로는 또 잘하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처럼 이 정도 이렇게 하려면 앞에 그 중3 애들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 갖고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얘들 처음에 얘들 1, 2학년 때 정말 진짜 발표 못했거든요. 이것만 보고 답안지 보고 적어가가 답안지 보고 했거든요. 근데 한 1, 2년 이렇게 그게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습관화된 거지. 그러니까 과거 생각이 없다가 이런 부모님들은 이제 저는 뭐 과거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 그 시기 한 2-3달 전에 뭐 자수 쓰고 해가지고 여기 오면 되지. 학교 성적 잘 나오는데 내 애도 실력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 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왜냐면 그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매기가 애 뽑는 체제 아니거든요. 애를 입체적으로 다 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가 표현하고 그 다음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어떤 다른 개념을 활용해 확대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 근데 학교 성적이나 문제집 어떤 원장님 수업하는 그 정석 틀에 갇혀있는 애들은 그 안에서만 놉니다. 근데 그 안에서만 있으면 얘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대입이나 고입은 그런 체제는 아니죠. 그런 케이스에서 주민리 부모들도 여기 계신데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시고 이야기를 들었네. 그다음 요 단계는 뭐냐면 이제 2차 합격한 애들이요. 몇 명 뽑습니다. 보통 올해 작년에 지원이 보통 가면 한 36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매년 보면 조금씩 등락이 있어도 근데 합격자는 일반 전형에서 60명 뽑고 해. 사회자라 그래서 12명 정도. 조금 더 늘어나요. 한 15명 정도.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차 2단계에서 뭐냐면 1차 면접에서 걸러가지고 한 100명 선 뽑는가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정확히 작년 제가 애를 많이 가르쳤지. 이 팍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뽑습니다. 몇 배수죠? 1.5배.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소집 면접, 이때는 교과가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유리해요. 수학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는 창의 사고력 문제 있잖아요. 교과와 별개적인 거. 그쪽에 수업해 보니까 어떻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일반 교과하고 많이 다르던데. 그냥 그 경우수, 도형 이거 이상한 거를 그냥 줘서 그냥 문제 풀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처럼 규격화되지 않고 그냥 답도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형태의 문제에서 애가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근접하게끔 자기 논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답이 없는 문제면 실제로 자기 답이 못 구했다고 막 쫄잖아요. 난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내용을 갖고서 면접관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여유를 갖고서 쭉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 안 풀었으니까 못 풀었으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얼굴 벌게 가는 필요는 없다. 단지 가면은 예를 들어 이거 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로 역질문할 수 있으면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좀 여유가 있는 그 연습들을 좀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마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해서 문제들이 만들고 뭐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고 실제로 앞에서 한번 발표하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걸로 이제 애의 진짜 실력이 있냐 없냐 그거를 뭐 결판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매년 제가 경험하는 2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 하려면 원장님 정도 실력자가 하루 때 정도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며칠 치고 며칠 치고 온 거죠. 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교과 수업 같으면 그냥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도 한 두세 가지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애 역량이 많이 달려있던데 제가 매년 여기 11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망쳤다고 나온 애, 울고 나온 애는 아니고 걸리고 해요. 대답 잘했다고 하는 애는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아요. 무슨 말, 원장님 말씀대로 답이 없고요. 그 문제의 답을 면접관이 요구하는 게 출제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 문제의 지능력을 얼마만큼 접근하는가.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머님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과에 충실하고 내신에 충실하고 점수화된 거기에 길들여진 애들은 답을 못 찾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옥동에도 이렇게 보면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과 내용에 충실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원포인트를 두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걔들 학교가 점점 이 과거나 청구의 진학률이 이제 점점 밀리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근데 그 내신을 가더라도 그 학교 출신 애들이 내신을 잘 못 받더라고요. 특정한 명한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요 단계에서 좀 선생들이 면접관들이 체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올해는 한 12월 5일쯤 되면 이제 발표나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분들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내 자녀의 성격. 여린 애들은 안 됩니다. 못되고 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애들인데 남은 기간 자극을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집에 와서 짜증이 많을 거예요.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럴 거거든요. 입시 기간이니까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시험이 내일 끝나면 다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요 책으로 근데 중간에 좀 빠졌는데 이 소집 면접 단계 2단계 부분에서의 이거 아닙니다. 2단계 부분에서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1월 최종 3단계까지 그 기간에 이것만 준비하고 있을 여력이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그 기간에는 뭐냐 그러면 과거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그러니까 내년에 1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해야 돼. 일반고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되게 원래 그렇죠. 1학년 1학기 성적이 고 3년 동안 성적 중에 가장 수학 점수는 높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고교 합격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점수 주는 문제가 확실하게 있고 아닌 게 있는 순간은 점수 주는 문제는 애들이 일정도 하면 다 할 건데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점수 주지 않는 문제를 얼마만큼 자기 실력으로 공부할 거냐 오히려 좀 더 심화되게 공부할 거냐 말 거냐 결정돼요. 특히 그것을 이제 이렇게 손수 적고 그다음 증명도 있고 하면은 그거를 적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적는 이유가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했을 때 구술하는 이유도 왜 그걸 적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수학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배웠는데요.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은 이제 이렇게 서술형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왜 이게 그렇지라고 물었을 때 처음은 뭐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거는 뭐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 어떻다 그렇게 자꾸 말을 시키다 보면 애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사기값 정리에 이래요 이렇게 얘기가 익숙해진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익숙한 친구는 이제 답안을 적을 때 그걸 적죠. 대부분 애들이 서술할 때면 수식만 적잖아요. 그 수식만 적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수학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수식 적고 그 사이에 말을 하니까. 수식 적고 말하니까 애들은 수식만 적으면 되는갑다 하는데 실제로는 논문을 쓰던데 보면 수식 적기 전에 뭐 임무로 그 다음 수식을 적는데 뭐 임무로를 수업한 말로 하기 때문에 애들은 답안에 수식만 적으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감정을 많이 앞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한글로 토시를 닫고 큰 수식을 적고 뭐 임무로 적고 그러면 그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식은 대충 맞을 거고 이 논리로 했네. 이게 사회급 정리 출발했네. 연속성 적었나? 안 적었네. 이게 수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을 적었냐를 보는 거거든요. 수학은. 그 연습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거는 말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는 늘 얘기해요. 중3 때 한번 하는 순간 대입이 면접인 거예요. 대입이 수능처럼 가는 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다가 재수생이 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입사시험도 이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보면 저도 이제 어머니들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맞추겠어요. 처음엔 쫄아가 저도 학원 초창기에는 애들 눈도 못 맞췄는데 이제는 마주쳐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하듯이 애들도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그 연습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올인하는 게 좀. 요 기간에 그걸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요 기간에 커리를 해. 이제 학원에서 뭐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뭐냐면 입학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학 교과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수업과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뭐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애들 대상으로 애들 공동수학 원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서도 제 애들 중에서 가장 느린 애가 이제 공동수학 중간 정도 가는 애는 있지만 거의 다 봤거든. 어떤 애는 많이 한 애들은 한 4-5번 한 애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물어봐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에 2, 3단계 기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교과 수학은 뭐 할 거냐 그러면 수업은 원장님 보고 그래서 우리 수업 필요 없다. 그냥 과거 기출 문제 그 단원별로 똑같아. 줘서 고등학교 그 기출 문제를 주고 애가 풀게 하는 거예요. 과거 기출 문제를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렇죠. 그 문제를 직접 하루에 오면 한 2-3문제씩 주고 과거 답안 작성하듯이 답안 작성을 해가 여기 발표까지 해요. 제가 앉아서 질문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시킨 이유가 내년 내신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고도 마찬가지인데 1학년 1학기 때 성적 딱 나와가 학기 말에 등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지가 등급을 좀 받아놓으면 지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걸 등급을 안 놓치려고 이악물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애도 멘탈 관리 잘못해가 체력 관리 잘못해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놓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이 있어. 그걸 요때에 미리 합격자 발표는 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미리 연습을 시키고 이제 이게 합격자 발표 나면 이제 애들 분류합니다. 합격자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년 1, 2월 달에 뭐 해야 되나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공수원을 진도 나가고 실망 문제 풀고 그러면 걔는 등급은 6월 달에 원합니다. 3등급 였습니다.
1, 2월달 시험 쳐서 6월달에 등급 나오는 게 그러니까 1, 2월달 준비해가 6월달 등급 안 나온다. 그거를 한 학기나 1년 정도 땡겨서 해야 돼. 왜냐면 시험처럼 좀 뛰어난 놈은 그게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뛰어난 애들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아니다. 보통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문제 해봄으로써 거기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뛰어난 애들이 내신 관리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되는 애들. 좀 정책이면서 자기를 자기 관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등급을 잘 받더라. 관리도 잘하고. 이야기가 좀 긴데, 그냥 말씀하는데, 요 2, 3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냥 꼭 과거 문제가 아니라 좋습니다. 1번급 문제라도 좋으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시험지를 줘가지고 애들 1시간 정도 주고 지가 풀고 서술용도 풀게 얘가 답안을 보고 매겨보고 그걸 또 완벽하게 얘가 이해했는지 체크한 그 단계를 그 부분을 영상을 더 찍을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고 애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떤지 그걸 보면 그게 면접 준비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문제를 풀고 답을 적었는데 그걸 발표를 할 때 수학의 언어로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저는 이제 그 생각하거든요. 말을 못하면 적을 수가 없다. 수학 문제 풀 때 말로 설명을 못하면 수리논술이든 신청 면접이든 적을 수가 없거든요. 말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요. 깔짝깔짝 답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었을 때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애들은 전부 다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하나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얘는 이제 지것이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저 생각은 좀 많아요. 1시간 넘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시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딱 하나만 딱. 우리는 제 최근 들어 생각은 애들은 전부 다 태권도 훈련만 했어요. 이런 것만 했지 실전을 한 적이 없어요. 실전하면 서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단원별로 하니까 이 단원에 뭘 해 이것만 했지 실제 바깥에서 싸움한 적이 없거든요. 싸움해가지고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하면 또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게 아무리 이게 공식을 많이 외워도 이 문제에 필요한 공식이 안 떠올라져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 중간까지 계속 선행을 했는데 고1 되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행만 했지 그 선행한 무기 갖고 실제 문제 푸는 거는 A인데 맡겼지 A 옆에 앉아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답답해서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15분 정도는 네가 풀어라 내가 질문할게 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왜냐면 그걸 A인데 맡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뻔히 보이고 고1 되는 순간은 1학기 중간고사 망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멘탈이 나가서 그냥 하면 고3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애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걸 말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다. 저는 그 생각 까지 이렇게 저희들은 좀 준비하고 있어. 사실 요 설명에는 저희 중3애들 어머님들 마지막으로 모시고 뭐냐면 이렇게 12월까지 준비할게요. 그 계획 안에서 좀 나왔었는데 그냥 중1, 2 부모님이나 초등 부모님들 시간 대신 오셔가지고 뭐 과거나 과거 준비하는 거나 초등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청구는 이제 이렇게 수학 주제, 과학 주제에 뽑을 필요는 없어. 그냥 학과 내신 잘 나오고 생기고 많이 잘하면 그런 형태인데 미리 이제 좀 아시고 계시면 단계별로 학년별로 어머님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지 그 포인트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애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떠들었는데 어머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설명을 잘 못했네. 잘했어요. 질문거리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서 어머님들이 질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희는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했어요, 사실은.
원장님 만난 지도 2013년도니까 꽤 됐죠. 그죠? 그 전에도 저는 좀 했었고, 원장님 따로 했었고 했는데, 그 2013년도 이후에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옥동에서 과거 애들 입시만 좀 전문적으로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어머니, 자녀분들 누구나 다 의상 과거정도는 강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경험으로는 애 자기 관리력과 멘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통 수학을 몇 번 보고 뭐 실력 점수를 예를 들어서 과거 보내가지고 과거 뭐 시험 문제가 실력 점수에서 그대로 연습 문제 그대로 낸다 그랬어요. 걔를 계속 그것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걔가 점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멘탈이 딱 필름이 끊겨버렸는데 뭐냐 그러면 그 수십 년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 누구나에 울산 과정들 갑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은 뭐냐면 자기 관리력과 멘탈이다. 고등부 선행을 얼마나 몇 번 돌리고 얼마나 많이 그거 한 게 없더라. 돌리고는 의미가 없어요. 익숙한 것밖에 없어. 돌리는 건 의미가 없고 애가 풀어야 돼. 지 말로. 근데 그냥 풀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그냥 돌리고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돌리니까 당연히 애들이 쉽죠. 쌤 첫 번째 보면 그 다음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 못 푸는 데는 이상한 애지. 근데 이 단은 저 단 섞여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구별할 거냐는 애 보고 풀게 하고 여기 중요한 키가 뭐냐를 계속 물었을 때 애가 그 문제의 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 그 능력을 기르면 참 좋은데 부모님들 생각은 그거보다가 선행진도 나가면 좋지. 뭐 학원에서 두세 문제 풀고 왔어. 그래 우리가 열심히 풀었네. 아니 저 학원 미쳤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왜 하지? 이 결론이 고1 때 돼서 망하는 경우에 안 망하는 이유는 지금 과거 준비를 한다면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 안 나갈 거고 그것 없이 그냥 선행만 쭉 나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애는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단원에 목차가 떠오르지 않아요. 목차가 떠오르지 이 문제 보면 어느 단원 문제야. 그럼 어느 단원에 뭘 배웠지 검색을 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풀니까 이게 될 리가 없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SG나 여기 뛰어난 과거 많이 보내는 학원들 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잘한 애는 그만큼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져서 체계가 잡혀요. 그런 데가 있고 안 잡힌 데가 있기 때문에 안 잡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중상에 있어서.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제 고민이죠. 저도 원장님 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학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오래 있어 보니까 10명 시작하면 2-3명 성공하고 나머지는 덜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원에 가서 덜러리 설 거냐 아니면 이제 내에 맞는 학습법으로 자기만의 공부한 걸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옥동 재료원들 부모님들의 정서를 보면 어느 학원이 잘하더라. 어느 선생이 잘하더라. 제 경험에 이분이 뭐 수학 공부를 만 시간에 했다는데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능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수학을 완벽하게 할 때는 이는 뛰어난 선생님 몇 명 붙어야 됩니다. 그래도 걔가 완벽해질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외람된데 원장님인데 수능 문제 딱 주고 이거 1번부터 30번까지 완벽하게 원장님 다 풀어낼까 그 시간 안에. 저는 좀 의심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원장님 이야기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들러리 쓰지 마라.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학을 해도 80점은 못 넘긴다.
한 80점을 목표로 하세요. 그 대신 국어나 과학이나 영어나 다른 거 올리면 되거든요. 그 최저등급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뇌를 80선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목표를 100으로 해가 애들 줄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학원에 보내놓으면 덜러립니다. 초등부 요즘 제가 수업을 하면 해보면 중학교 1학년들 수업 해보면 답은 맞아요. 답은 맞습니다. 근데 과정이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뛰어나서 푸는 애도 있지만 대개 애들이 뭐냐면 어디서 그 문제를 한번 봐서 답은 기억나는데 과정은 기억이 안 나요. 원장님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애 자기에 맞춰서 그 과정에 충실이라 지금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 4학년들 부모님들 전화 상담한 저는 수학은 보내지 말고 그냥 국어하고 논술하고 좀 보내고 과학 백과사전 좀 많이 좀 읽히시고 그리고 어디 많이 보이시고 있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전문 선생님들은 또 확 저보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한가할 시간이 아닌데 초등부 5, 6학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 단원 평가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10몇 명 있으면 저끼리 피 터지는 어떤 신경전이 있다더라고요. 애들이 특히 길동초등학교는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한가하긴 해요. 이 이야기에 좀 선전포로 빠지는데 뭐냐 그러면 좋은 학원, 뛰어난 학원, 뛰어난 선생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내인데 맞는 학원. 그러니까 발표는 잘하는데 내용이 없는 애가 있고요. 내용은 아주 많은데 발표력이 약합니다.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겠어? 거기에 맞게끔 학원을 보내는 게 맞다는 말씀을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의 결론은 뭐냐? 얘가 완벽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는 지가 발표를 해봐야 안다. 그렇거든요.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원장님 원하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럼 초등학교는 제가 미리 답안을 줘요. 설명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제가 한 말 그대로 해도 돼요. 그래 쌓여야 돼요. 어느 순간에 모방하다, 저를 모방하다 어느 순간에 지수학이 나와요. 그 인내심이 어머님들에게 있는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머님들도 학교 교과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초등학교 단원평가 치잖아요. 그 결과에 어머님들이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네, 지금 중3 어머니들이죠. 초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이제 중등에 학교 교과 성경 나오면 어머님들이 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머님들이 관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에 또 3촌까지 빠져서. 그런 어떤 저희들 경험이에요. 특히 저희들은 일반고보다는 이제 과거 정도 청구 가는 애들, 어떤 레벨이 공부에 욕심 있는 애들, 뛰어난 애들의 공부에 욕심 있는 애들이 주로 모인 애들을 좀 해봤거든요. 해본 결론이 용동과정에서는 그렇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애를 계속 돌리면서 들러리는 서지 마시라. 내 맞는 학원을 좀 찾아주시라. 그리고 선행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쟤도 한 5번을 돌려도 얘가 어제 풀려보면 또 못 풀어요. 기본 정성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애들이 일정한 시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는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선행해서 중3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고1 때 한 학기만 하면 될 거를 했어요. 그 했는 목적은 익숙함 때문이다. 애 실력을 높일 가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어리니까. 어린 데가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지가 이해해요? 천재예요? 그럼 불가능한데 단지 익숙해지면 그 고1 되면 지 언어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기초가 좀 쌓여서 그 정도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산수만 한 건데 중3까지 자 진도 다 끝나도 고1 때 되면 이제 공부할 거 없어 학원 떠날게요 하는 애들 치고 잘나는 애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자기 일로 가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의 생각으로
애들을 중3까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들이 이제 점점 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수학의 머리가 이제 확장하기 위해 산수가 아닌 수학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걸 위해 저는 계속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애가 이게 머릿속에 짜진 게 재배열이 되어서 지 것으로 확실히 되니까 말하면. 그게 저희 결론이고요. 아, 말씀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이제 다 끝났으면 되지. 부모님들 좀 질문 좀 하셔야 됩니다.